자, 실전 배우에서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 네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드시 풀어보시고 고민을 한 상태에서 오셔야지 듣는 보람이 있단 말이야.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맞은 것도 맞은 나름대로 틀리면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오셔야지 이 40분, 50분 되는 시간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매주 봐야지 큰 의미가 생긴다. 언제 보고 언제 안 보고 흐름이 끊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을 유지한 거 플러스 여기는 해설 강의도 있기 때문에 실력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주 빠지지 마시고 강의 듣기 전에 한 번만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점검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야. 어휘부터 갈게. range가 무슨 말이야? 명사로는 범위. 이 동사로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from A에서부터 to B까지 이른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범위가 A에서 B까지 이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확히 워딩을 이해해야 돼.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에 이른다. 범위를 포괄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많이 했던 건데 명사가 이렇게 해서 컴마가 있고 위치야. 그러면 해석을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컴마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그것에 해당하는 말이 앞에 있는 선행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져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그것이라고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그리고 그것은 동사한다. 이것을 문법적인 용어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수로 바꿀 수 없다. 이건 문법이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해석을 그리고 그것은 동사하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선행사 아니면 문장 전체의 의미다. 그리고 직역을 해보면 prevent A, A를 막다, 예방하다 아니겠습니까? 뭐로부터? ing 하는 것으로부터지, 그치? 근데 봐봐. A를 막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그럼 A가 공부를 해 못해. 하나, 둘, 셋, 못하죠.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가면 A가 뭐뭐하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찰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배웠던 것들일 거고 어려운 건 사실 없습니다만 요거를 핀트가 하나씩 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를 점검하신 상태에서 뒤에 문장을 좀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보니까 가겠습니다. Their symptoms, 그들의 symptom은 증상이죠. 증상은 may range from A to B야. 그럼 그들의 증상, 그러한 증상들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A minor discomfort니까 이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to 어디까지 매우 serious, 심각한 오토는 자동, immune은 면역이니까 자동 면역 반응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 증상의 범위가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자동 면역 반응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불리는 반응이냐면 celiac disease인데 몰라도 되고요. 소화 이 기관, 소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웨치야. 그리고 그것은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요? 그들이 뭐 하지 못하게 적절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질병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그 질병에 그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적절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nutrients는 영양소가 되겠죠. 영양소를. 그러면 derived는 동사겠어? 분사겠어요? 당연히 분사겠지. 왜? 동사가 있으니까. drive가 유래하다니까 유래되는, 나오는 뭐로부터? 그렇죠. 곡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끝. 다시 한 번만. 그들의 증상은 범위가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자동 면역 반응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celiac disease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적절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영양소를요. 뭐에서 나오는? 곡물에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뭐가 있지만 이러한 좀 어려운 단어가 전문 용어가 있긴 하지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쉬운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실력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핀트가 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동사를 확실하게 그 핀트에 맞게 해석하자고. 알겠어? 좋습니다. 이 시점은 문제 갈게요. 봐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뭘 연습할 거냐면
글읽기 연습을 할 건데 뭐를 중심으로 할 거냐면 반드시 특히나 주제 문제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소재라고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이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주제를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소재가 뭐고 그 A에 대한 소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주제를 그려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첫 번째. 일단은 이 소재의 특성을 성질을 나열해 줍니다. 보통 이렇게 가요. 글이 소재를 주고서 이 소재의 특성과 성질이 이거야 라고 쭉 끝나버리면 그냥 이 소재의 특성과 성질이 그 글의 주제야.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것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소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성을 정리하다가 이게 영향력으로 바뀌는 순간 얘가 정답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떨 수 있냐면 다른 소재를 더 갖고 와가지고 대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이거의 성질을 갖다가 A 다시라고 하면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영향력을 주는지 A가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립시키는 거니까 얘가 A라고 한다면 B라는 소재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됐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소재를 잡지. 이 소재의 특성과 성질이 무엇일까? 로 끝나면 이게 정답.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소재가 고구마야. 고구마의 특성과 성질이 뭐예요? 뭐 소화가 잘 됩니다. 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의 특성, 고구마의 성질이 끝이야. 근데 고구마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되면은요. 요것은 이 영향력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처음부터 고구마와 감자를 비교하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다 주제로 들어가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그 뉘앙스의 문장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소재를 잡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글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독해를 들은 친구들은 그 와중에 연결사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되는 뭐 실험 연구의 결과라든지 자문자답이라든지 아니면 명령문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잡아가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연결사가 있어 없어?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없어요. 가면 돼. 하겠습니다. 글루틴이라는 것은 프로틴 컴포지트입니다. 잠깐만요. 소재 뭐야? 하나, 둘, 셋. 글루틴이에요. 끝났어. 소재. 이것은 프로틴은 단백질일 것이고 컴포지트는 혼합물, 복합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견되는 것인데 OET에서 발견되고요. 그러한 관련된 곡물에서 발견됩니다. 뭐 볼이나 뭐 이런 거에서. 됐습니까? 지금 뭐에 대한 글을 서술하겠다? 그렇죠. 글루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단백질 혼합물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곡물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특성과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어? 계속 갈게요. 이것은 잘 봐봐요, 여러분들. 당연히 소재는 반복될 수밖에는 없어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만드는데 도우, 빵 같은 거죠. 도우를 엘라스틱하게 만들고요. 준대, 누들과 파스타한테 추이한 텍스처, 질감을 준대요. 더해준대. thickness, 뭐 두꺼운 뭐 그런 걸 더해준대. 케첩이나 다른 소스에 계속해서 가져. 쌓아가면 돼요. 아, 글루틴의 어떤 특성과 성질에 대한 글이구나. Even things, 어떠한 것들조차도요. seem to have nothing to do with, 잠깐만요.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전혀 없다 이 뜻입니다. 몰라도 돼요. 곡물과 관련이 없어. 뭐 medication, 약이라든지 립스틱, 그 다음에 cosmetic,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조차도요. 글루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글루틴이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있고 쓰이는 사용처가 많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suffer, 겪습니다. ill effect, 아픈 effect니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잠깐만요. 특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향력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사람들이 글루틴을 소비할 때 안 좋은 effect는 효과니까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 잠깐만 더 읽어볼까? 그들의 증상이라는 것이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뭐 소화장애라고 불리는 이러한 리액션까지 범위가 이른다는 것이고 이게 그들로 하여금 소화시키는 것을 막는데요. 소화시키지 못하게 한대. 잠깐만. 계속 이거야? 영향력이야?
하나, 둘, 셋. 영향력이죠. 그러면 여기를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 뭐예요? 쉬워요. 글루틴입니다. 글루틴. 요것이 인간들한테 소화에 대한 장애를 갖다가 일으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은 특성과 성질을 갖다가 정리해주다가 영향력으로 바뀐 케이스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와 대립되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고. 계속 가볼까? Some medical specialist,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300에서 5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보여주는데 민감성을 보여준대. 글루틴에 대한. 계속해서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셀리악 디시스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민감해서 그들이 고통받아. 뭐로부터? 증상들로부터. 다양한 뭐만큼? 나열아, 설사라든지 보미팅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답은 뭐예요? 글루틴의 특성과 성질입니까? 아니면 얘가 인간의 소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마이너스고요. 어떤 게 된다? 하나, 둘, 셋. 요거 쓰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더 분류할 수 있겠지만 따져보니까 소재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는 거다. 이것만 나오면 이게 정답.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것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여기로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니면 대조 구조를 들여가지고 소재가 두 개 등장한다. 그럼 두 개를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보기를 고르시면 끝이야. 어렵지 않죠? 가보겠습니다. 쉬워요. 5번부터 보자. attribute가 무슨 뜻이야? 뭐뭐 탓으로 돌리다는 동사고 더가 붙어 있으니까 the attribute, 속성, 특징이야. 음식의 특징, 일단 뭐가 안 맞습니까? 소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글루틴을 포함한 음식의 특징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있기는 있어요. 뭐에 들어가고? 뭐 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제야? 아니라고.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가 맞지를 않는다. 4번. 관계인데 글루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소화 시스템과의 관계야? 잠깐만. 소화 시스템과의 관계.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거 아니야. 일단 이 세목. 또 볼게요. 왜 글루틴이 제거돼야 될까요? 당시의 식단으로부터 나는 개인적으로 3번은 매력적인 느낌으로 봤어요. 하지만 오답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형적으로 설명 형태의 글이야. 그러니까 글루틴의 속성이 뭐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소화를 방해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뭐야? Should be eliminated. 제거돼야 돼. 이건 주장이야. 그러니까 결이 안 맞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거의 특성을 그냥 서술하는 거니까 이 답의 보기에 이 어조가 맞지가 않죠. 됐습니까? 2번. 상품들의 숫자, 일단 소재 안 맞고요. 그러니까 글루틴을 포함하는 상품들의 엄청난 숫자가 이거야? 이건 설명의 축이었고 특성 중에 하나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possible 가능한 physical effect야. 어떤? bad.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좋은 physical effect고요. 이게 글루틴 섭취에 대한 안 좋은 effect. 잠깐만. 얘랑 조금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글루틴과 소화 시스템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글루틴이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소화고요. 하나, 둘, 셋. 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스페시픽합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고르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를 본 것이고 전체를 포괄하는 말은 결국에 글루틴이라는 소재가 인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가 소화고요. 되십니까? 답은 1번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주제를 구성할 때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을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틀린 느낌은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본다기보다는 인간한테,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더 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라 1번. 3번은 어조가 안 맞아요. 이것도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말하는 어조의 결이 얘는 설명글인 것이고 얘는 주작이니까 should be eliminated 좀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답은 1번이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 정리해볼게요. 잘 봐봐. 여기도 어려운 어휘는 없습니다만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확실하게 뜻을 알고 있는지를 보세요. 됐습니까? seek, 추구하다. 뭐뭐 하는 것을 추구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뭐 하려고 하다의 느낌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consist of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뭐뭐로 구성되다의 뜻이고 참고로 뭐가 또 있냐면
consist in이 있어요. consist in. 이러면 이거 뭐냐면 어디 어디에 있다. 과학적 사실이 consist in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쓸 때 consist를 씁니다. favor가 호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undifferentiated는 뭔가 알쏭달쏭하죠. different가 다르다는 것이고 이렇게 ed가 붙었으니까 형용사형.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달라 같다. 다르지 않다.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획일화된 뭐 구분되지 않은 이런 정도야. 구분되지 않은, 차별되지 않은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가 어휘를 봤다. 그러니까 저거 아는 것 같다와 확실히 안다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쉬운 단어일수록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자. 알겠습니까? 좋아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나? reach가 뭔가에 손을 뻗는 그 느낌이 reach거든요. 도달하는 느낌? 됐습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target audience한테 손을 뻗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겠어? 물리적으로 쭉 뻗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청중한테 관심을 끌다의 느낌이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본 상태에서 출발하자고요. 알겠어? 오케이. 보시면 광고주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 말이야. seek to 동사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target면 딱 목표가 있는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성인이면 성인 이렇게요. target audience,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그 청중에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중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청중이냐면 those, 그러한 consumers,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 청중이 되겠습니다. 가장 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냐면 to be influenced,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우호적으로. 뭐에 의해서? 그들의, 누구야? advertisers. 그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가장 우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들로 구성된 target audience에 뭐 하려고 한다?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야 먹힐 거 아니야. 매스미디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중매체고요. 뭐와 같은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 TV 방송과 같은 MBC의 B가 뭐야? 브로드캐스트야. 됐습니까?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SBS는요,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KBS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송. 그러니까 TV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are 뭐냐면 extremely 극도로 효과적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커다랗고 상대적으로 뭐한 획일화된. 왜?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이런 느낌일 거니까 획일화된 이 청중들한테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극도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 번 더. 광고주들은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타겟, 목표가 되는 청중을요. 뭐로 구성된? 그러한 소비자들로 구성된 어떤 소비자들이냐면 가장 뭐 하기 쉬운, 가장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잠깐만. 자, B. likely to라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무슨 걸 제일 좋아하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할 때는 뭐뭐 할 것 같다 이거야. 근데 굳이 내가 워딩으로 친다면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가 조금 더 의미상으로 직관적으로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가장 뭐 할 가능성, 호의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야. 근데 마음속에서는 가장 영향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둘 다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대중매체인데 방송,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는 극도로 효과적입니다. 뭐 하는데 관심을 끄는데 커다랗고 상대적으로 뭐한 획일화된 구분되지 않은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갈게요.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법인데 반드시 어법은 아주 간단해요. 수능어법이 쉬워, 내신어법이 쉬워? 수능어법이 한 25배 쉽습니다. 정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어법, 크게는 평가원어법, 뭐 하자? 해석하자. 혹은 구조 분석하자.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짓이 뭐냐면 보기 앞뒤를 쓱쓱쓱쓱 보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빨리 풀고 싶은 거야. 어법은 빨리 풀고 지나가야 되는 유형, 빨리 빈칸이나 그런 데를 위해서 시간을 축적돼야 되는 부분 맞는데 맞추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빨리 풀고 빨리 틀리면 빨리 틀리는 거 아니야. 그냥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맞춘다는 생각을 하시고
보기가 5개니까 5문장을 해석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5문장 해석하시고 문제를 맞추면 개이득이야. 알겠어? 그냥 쓱쓱쓱쓱 봐서 20초 아꼈는데 틀리시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갈게. 1번.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하시면 되냐면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해서 이 대명사가 받는 게 무엇을 받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광고주, 이거 읽었던 거네. 광고주들인데 이 사람들이 타겟 어디언스에 뭐 하려고 해?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러한 고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의 메시지야? 누구의 메시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당연히 광고주들이니까 명사 앞에서 소유격을 써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단수야 복수야? 아 복수니까 대어를 쓰는 게 맞겠지요. 되십니까? 끝. 얼마나 간단해. 두 번째. 비동사의 밑줄이 있으면요. 수능에서는 반드시 뭐를 보는 거냐면 수일치를 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어법 수능편 10강 동안에 다 나오는 말들이야. 알겠습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끝나기는 해요. 자, 봐봐. 그럼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 찾기. 주어 찾기. 끝이야. 가볼게요. 매스미디어 such as 뭐냐면 뭐와 같은 매스미디어입니까?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주어지. 단수야 복수야? 하나 둘 셋. 이게 헷갈려요. 좀 치사한 것 같긴 해. 잘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친구들? 얘는 복수형이에요. 왜냐면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UM으로 끝나는 것은 복수형이 A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 미디어가 미디엄이라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디엄 사이즈 할 때 그 미디엄이야. 요게 복수형이 되면 미디어야. 스벌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데이터 이라는 게 UM으로 끝나니까 얘가 복수형이 되면 데이터입니다. 짜증나죠? 하나 더 해주세요. 우씨. US로 끝나는 것은 I가 또 복수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focus, 초점이라는 것은 focus라고 쓰지 않고 focus라고 이렇게 씁니다. 되십니까? 하나 더 해주세요. 잠깐만요. 우씨, 오나 그죠? ON으로 끝나는 것들은 또 A가 복수형이야. 이를테면 phenomenon 우리 현상이라고 하지. phenomenon 이라는 것도요. phenomena가 됩니다. 아이고야 이게 뭐야. 사실 2번 보기는 살짝 수능의 결과는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형이야? 복수형인 거야. 그러니까 어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좀 치사하다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것들은요.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현대 영어에서 데이텀이란 말 잘 안 써요. 데이터로 퉁쳐요. 단수이건 복수이건.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 is일 수도 있고 데이터 are일 수도 있어요. 상관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3번 조금 지울게요. 안녕. 선생님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다 지금 내가 필기한 거 있잖아. 전부 다 우리 강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이게 복습하는 느낌이 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친구들은, 강의보다 먼저 듣는 친구들은 강의를 또 들으면서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하는 느낌 또 들어. 얼마나 꿀이야. 안 그냐? 대시야. 대신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문장을 읽어서 대세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꿀팁을 드리자면 that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다.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거의 99%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비스라는 건 명사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도 괜찮아요. 단 확인을 해보자고. 확실한 건 없으니까. 알겠죠? 가볼게요. Such media, 그러한 미디어는 are useful vehicle. 그러니까 유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광고주들에게. 뭐 하는 광고주들이냐면 파는 광고주들이야. 상품을 뭐와 같은 비누, 옷, 뭐 foodstuff 혹은 리테일 소매 서비스를.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거의 모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러면
뒤에 문장을 보니까 주어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앞에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굳이 문법 용어를 쓰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명사 뒤에 대시 있으면 쓰임이 너무 많아.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 동격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거의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단 확인해보자. 알겠죠? 4번. 그러니까 봐봐. and랑 but랑 5월 뒤에 밑줄 있다? 뭐라고 부른다면 이거를 병렬 문제라고 해요. 병렬 문제.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해석과 구조 분석을,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게, 그러니까 수능어법의 그 골자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게 아까 봤던 1번의 대명사와 병렬이야. 그러니까 얘는 정말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and랑 but랑 or가 나오면, 그리고 뒤에 보기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병렬 문제입니다. 그럼 무조건 해석하고 구조 분석해라. 그래서 얘가 뭐랑 병렬인지를 맞춰보세요. 이 문제입니다. 가볼까?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은요,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advertisers한테요. 광고주들한테는요. 근데 어떤 광고주들이냐면 작고 or specializing이야. 잠깐만. ing 형태는 얘랑 병렬일 수 있을까? 찾는 광고주들, 스페셜라이징 하는 광고주들. 말이 돼, 안 돼?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찾는데 뭐를 찾는 거야? 작은으로 어떻게 끝나? 뭐가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5월의 기점으로 스몰과 이렇게 변경되는 거.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작고 스페셜라이징 하는 타겟 어디언스를 찾는 광고주들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하라고. 구조를 보고요. 그러면 작은 타겟 어디언스, 스페셜라이징 하는 타겟 어디언스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병렬을 끝내고 이제는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랑 해야 돼요? 과거 분사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만. 요거 기억해야 돼. ing 형태와 pp 형태가 있을 때 뒤에 명사가 있어. 그럼 얘는 뭐뭐 하는 명사지. 얘는 뭐뭐 된 명사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거야, 아니면 명사가 뭐뭐 된 거야,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시니 편해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청중들 입장에서는 이 스페셜라이징 전문화 시키는 거야, 전문화가 된 거야? 광고주들이 찾는 게 딱 그 전문화 되어 있는 어디언스 아니겠습니까? 얘가 무슨 전문화를 시키겠어요? 이 타겟 어디언스가 뭘 전문화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화 되어 있는 딱 그 정해져 있는 이란 말을 쓰고 싶은 거니까 스페셜라이즈 들어가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해석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고, 해석을 해가지고 5월 뒤에 밑줄이구나, 병렬인데 형용사와 병렬이구나. 그러면 얘가 이제는 병렬에서 끝나가지고 ing인지 pp인지를 보시는 게 관건인데,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청중들이 전문화 시키는 거야, 전문화가 되는 거야? 되는 게 맞구나. 뭘로 알아요? 해석으로요. 그러니까 얘는 ed를 쓰는 게 맞겠다. 되십니까? 그 다음이야. 5번 가겠습니다. suitable인데 and가 있죠. 무슨 문제? 병렬.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것은 부사가 아닌지를 의심해 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얘는 병렬 플러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따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antique dealer, 그러니까 골동품을 파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잠재적인 고객들을 갖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most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concentrated,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보스 A and B니까 보스 A and가 되겠죠. 얘네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뭐 근처에서? 딜러의 그 직장이나 그 위치 근처에서. 그리고 적합한 사람들이 되겠지. 봐보세요. 얘가 지금 뭐랑 병렬이겠습니까? 해석해보니까 지리적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사람들,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적합한 사람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얘랑 병렬이니까 얘 품사 뭐야?
형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게 괜찮겠죠. 됐습니까? 뭐의 관점에서 수입이나 이 취향의 관점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보는 거니까 얘랑 첫 번째, 두 번째 병렬되는 거니까 뭐를 쓰는 게 맞겠다.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뭐를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되십니까? 잘 하셨고요. 어법 문제를 풀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래, 해석을 해보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하는 게 어법 포인트의 본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어법은 굳이 엄청나게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조 분석을 토대로, 해석을 토대로 문제를 풀고 그 위에 어법 개념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칠판 한번 정리하고요. 뒤에 두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36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instead인데 요것은 뜻을 몰라서 가져온 것은 아니다. 잘 보시면 instead가 이렇게 문장 앞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인사이드 아웃 그 1강에서 연결사의 기능적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문장을 A라고 하고요. 뒤에 문장을 B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A와 뒤에 있는 문장 B의 의미는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횡단보도 건널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대신에 집중해서 앞을 보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앞에서 한 횡단보도 건널 때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말과 집중해서 앞을 보라는 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instead의 정말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앞에 뭐를 쓴다? 부정어를 써요. not과 같은 부정어를 쓰고 요 뒤에 말은 긍정문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표현 방식이 반대긴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 instead가 나오는 그 문장에 있는 앞문장은 뭐가 있겠습니까? 부정어가 존재할 수 있다. 꼭 not이 아니더라도 never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른골 이런 것들. 그죠? 뜻은 대신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요 개념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ask A to 부정사인데 간단하죠. A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이 뜻이야.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로 고치면 A를 쓰고서 be asked to 동사 이런 형태까지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 A는 뭐뭐 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뜻이 돼요. A는 요청받는다 뭐뭐 하도록 이렇게요. 됐습니까? 세 번째 insert는 모욕하다의 뜻이죠. insert 모욕하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다 이렇게 쓸게요. 모욕감을 주다. 되십니까? 네 번째 prestigious 하면은 명망 높은 명성 있는 혹은 일로 치면 명성 있는 일이니까 인류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좋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문장 하나 보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가 나오는 순간 앞에 있는 문장은 부정어가 있는 문장이었겠다. 그리고 사실상 같은 말을 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instead 대신에 그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요청했습니다. 미켈란젤로한테 to paint, 페인트를 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슬링이라고 하면 천장이요. 뭐의 천장이냐면 Sistine Chapel, 그러니까 어떤 대성당, Sistine 대성당의 천장, 어디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의 천장을 페인트 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The chapel, 그 성당은 had 가지고 있는데 rounded니까 둥근 천장을 가지고 있고 이 천장이 high 높은 곳에 뭐 위에서 그러니까 flow는 바다가 아니야. 바닥 높은 곳에 둥근 천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요거겠죠. 바닥은 여기 있으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was inserted야. 그럼 모욕감을 준겨 받은겨? 받은겨요. 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받았냐면 being asked야. 그러니까 be asked to 요청받다 아닙니까? 요청받은 거에 대해서 뭐 하게끔? 페인트 칠하게끔. 내가 지금 유명한 그 페인터인데 감히 저런 성당 따위의 천장을 칠하지 이런 느낌이죠. 그 천장을 칠하도록 요청받은 것에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인데 그것은 뭐겠어? 여겨지지 않습니다. 매우 인류의 과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할 급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장을 칠하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가 받는 것이다. 앞문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instead 대신에 그는 요청했어요. 미켈란젤로한테 칠하도록 무엇을? 시스틴 차펠 바티칸에 있는 성당의 천장을 칠하도록이요. 그 성당은 둥근 천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닥 그 위에 높은 곳에 있대요. 미켈란젤로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 칠하도록 무엇을? 천장을. 그리고 그렇게 일을 받은 것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천장을 칠하는 것이 무엇으로? 면망 있는 과제라고 됐습니까? 갈게. 잘 보시면 무슨 문제야? 순서 배열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이 원래 되게 문제를 풀 때마다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스킬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stead에 대한 개념이죠. 앞에는 뭐가 있다. 그쵸? 앞에는 부정어가 존재를 할 것이고 부정어가 됐습니까? 요거야. 끝이야. 뜻은 대신이라는 뜻이고 그죠? 뒤에 있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을 한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이름을 쓸 때 그러니까 full name을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short name 씁니다. short name.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the president of US 미국의 대통령 A라고 쓸게요. 이렇게 full name을 먼저 써야지 그 다음에 A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름을 언급할 때 갑자기 툭 누구라고 쓰기보다는 좀 긴 이름을 먼저 쓰고 짧은 이름을 쓴다. 이거야. 전부 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복해 인사이더 강의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미켈란젤로가 태어났습니다. 스몰 빌리지에서 어디 근처에 있냐면 플로렌스 근처에 있다고 하며 이탈리아고요. 1475년도예요. 그는 많은 걸작들을 만들었고요. 대부분이 그랜드 스케일이니까 되게 걸작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어렵지는 않고 A번 갈게요. 가보니까 when 퍼프 졸리스 보세요. 뭐야? 사람 이름이죠. 얘가 물어봤대. 미켈란젤로한테 디자인하라고 무덤을 그를 위해서. 그는 누구야? 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거야. 만들어낸 거야. 디자인을. 이게 40개의 조각품을 필요하는 그 디자인이래요. A번은 X야 세모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에 대한 설명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X입니까 세모입니까? X의 느낌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지울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세모. B. 그런데 포프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 뻔했는데 포프야. 누구야? 얘죠. 그러니까 얘 포프가 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길어. 당연히 얘가 길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B에서 A로 가는 보기가 있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A, B거나 뭐 C, A, B거나 A, B, C거나 A, C, B거나 이런 식으로 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A에서 B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 A, B건, A, B, C건, A, B, C는 없으니까 뭐 A, C, B건 이런 식으로. 하지만 포프는 주장했어요. 볼 필요가 없죠. 왜? 제시문과 붙을 수가 없으니까. 왜요? A가 붙지 않은 이상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따 얘는 X. 그리고 한 가지 더. A 다음에 그 다음 B구나. A 다음에 C를 거치든 말든 그 다음 B가 오는구나. 순서는 B, A가 될 수는 없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C를 보는 순간 쉽습니다. instead예요. 그러면 뭐를 보게 되냐면 제시문에 부정적인 뉘앙스나 부정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왜요? instead 앞에는 뭐가 있다? 부정어가 있다면서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부정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 돼야 안 돼. 안 돼요. 읽어보지 않았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답 몇 번이야? 1번이에요. 하고 쉬워. 선생님은 이런 풀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연습할 때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연습할 때 기분은 좋기는 좋아.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 가능성이 크니까 본질적인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실전에 안 나오려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어쨌든 간 논리적이든 뭐 어쨌든 감이든 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드린 거야. 알겠습니까? 읽어보니까 포프가 물어봤어. 미켈란젤로한테 만들라고. 무덤을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거야. 근데 그게 40개의 조각품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중에 오직 몇 개만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얘가 결정하기 전에. 뭐 하지 않도록?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몇 개밖에 완성이 안 됐대. 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는 누구야? 얘겠죠. 물어본 거죠. 미켈란젤로한테 만들라고요.
요 셰폴의 천장을 만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했어요.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또 몰라. 어떻게 그가 그 그라운드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 천장을 페인트하는지를 몰라. 근데 포프는 계속 우겨. 인시스트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포기한 거죠.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계, 그 공사장 가면 있는 그 사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웠대. 페인트했대. 젖은 실링 플라스터를요. 반죽을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를 만들었습니다. 9개의 다른 구역을 만들고요. 천장에 각각이 바이버리컬한 스토리를 전해준다. 뭐를 포함해서? 인류의 창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버티칸 성당에 있는 그 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이 스토리로 보여준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시간은 없을 것이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름이 긴 거에서 짧은 거로, 그 다음에 이런 instead가 있으면 앞에 부정어가 있어야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시문에 없고, 여기 있구나. 그리고 얘가 안 되는 걸 알지. 얘도 안 되는 거 알지. 답은 A, C, B밖에 안 된다. 요거를 인식하는 순간 문제는 쉽게 풀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간 순서 배열은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를 잘 인식해서 풀고 그 다음에 소재를 연결시키는 게 핵심이긴 합니다만 이런 포인트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풀 수 있는 스킬풀한 능력도 있으셔야지 실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바로 가자. 소데시아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너무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봐봐. 그러니까 이 so를 문장 속에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사 근처에서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쓴 상태에서 so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so가 그냥 등장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혹은 such가. 됐습니까? 물론 나오는 성분이 그때는 뒤에는 명사겠지만 어쨌든 간 so나 such가 나오면 그냥 나오지 않고 뒤에 대절을 보통은 데리고 와. 그러니까 very는 그냥 very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so가 나온 순간 뒤에를 뭐 하자? 기대하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아이고 뭐야? play 잠깐만요. 이건 암기야 그냥. 하는데 형용사한 역할을 한다 이 뜻이야. 어디에서? A에서. A에서 형용사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때려버리시면 끝. 됐습니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뭐가 나오는 순간? so가 나오는 순간 그냥 나올 일이 없다. 뒤에 뭔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순간 문장이 잘 보일 것이다. 이 시야라는 것이 너무나도 근본적이래요. to 어디에다가? 우리의 세계에 대한 경험에 너무나 근본적이야. 이 보아야 뭘까 할 거 아니야. 그치? 경험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so와 대시 연결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근본적이어서 우리가 때때로 뭐 합니까? 잊어버려요. 무엇을? that ER이 되겠네. 잠깐만. 묶어. Visual System, 시각체계가 또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Critical. 그러니까 중요한, 크리티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종종 까먹어. 왜?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하니까. 어디에서? 통제하는 것에서. 무엇을? 움직임을. 어떤 움직임? 우리가 만드는 움직임. 어디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당연히 비전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특성을 공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삽입 문제인데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순간 쉬워요. 정답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쉬운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삽입은 문제의 그 테마가 어떠냐면 이 문장이 4번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원래 4번에 있던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이야. 지문이 다 갖춰져 있는 문장이었는데 얘가 빠져서 올라간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문제화시키는 순간 이 지문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이 4번일 때 4번을 지나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왜? 빠져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삽입 문제에서 지문 속에 단절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얘를 보고서 비슷한 느낌을 찾아가지고 꽂아 넣겠다. 1번도 넣어보고 2번 넣어보고
한단 말이죠. 좋은데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번 지나가면서 2번 지나가면서 3번 지나가면서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단절이 있으면 땡큐인데 없으면 재심은 요 박스가 재심문입니다. 재심문과 지문 요거에 소재를 일치시키는 건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서 일단 써놓고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재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재심문을 정독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단서라고 하면 this, such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단서나 아니면 시간상의 순서 혹은 내용으로 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문제가 옛날에는 한 불과 5년 전까지는 조금 이런 경향성이었어. 점점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identify 한 후에 무엇을 당신의 컵을 identify가 뭐야? id가 신원이니까 뭔가를 확인하다가 되겠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컵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bring to reach out 뻗기 시작합니다. 컵 쪽으로 골라요. 궤도 밑에 있어거네. 궤도를 피할 수 있는 시리얼 박스와 어떤 오렌지 주스 잔을 피할 수 있는 궤도를 갖다가 고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컵이 여기 있어. 책상에. 그러면 이렇게 집어가지고 박스에 닿지 않고 또 뭐에 닿지 않고 오렌지 주스 잔에 닿지 않고 얘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볼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얘를 넣겠다가 아니야. 뭐 한다? 지문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시야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대. 우리 경험에, 세상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까먹어. 시각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어디에서? 우리가 만드는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렇구나. 시야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종종 이것에 대한 이 인식을 까먹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발생할지 뭐 할 때,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인데 뻗는 거야. 잡는 거야. 모닝컵을요. 어때? 단절이 있어 없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단절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사실 여기는요. 그러니까 없다 내지 모르겠다의 느낌이야. 근데 모르겠다 어디요? 지나가야 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다의 느낌이 아니면 답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줘가지고 컵을 잡는 그 상황에 온 거예요. 우리의 fingers가 curl around 감쌉니다. 핸들을 감싸. 컵에 손잡이가 있을 거니까. 그럼 초기의 힘인데 우리가 발생시키는 컵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것은 미세하게 맞춰집니다. 튠. 어디에? 그것에 기대되어지는 무게. 얘가 무게가 얼마일까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컵이 좀 두꺼우니까 무겁겠다. 그러면 힘을 좀 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단절이 있어 없어? 있다 없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면 지나가야 돼. 없다도 지나가는 거지. 있다일 때만 체크하는 거야. 됐습니까? 어때요? 없다 아니 모르겠다죠. 지나가는 거야. 이러한 힘들 잠깐만요. 이러한 힘들은 뭔데요? 앞에 있던 뭡니까? 초기의 힘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이건? 또한 조정됩니다. 우리의 기대치에 맞게 뭐에 대한 기대치냐면 프릭션 마찰이고요. 코에피션트는 개수. 마찰 개수에 대한 예측에 따라 조정되고요.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뭔지 몰라. 물질에 그 물질로부터 컵이 만들어지는 아무튼 힘이 조절되다. 이 말이죠. 비슷한 말 같아. 나쁘지 않고요. 넘어가. 동시에 우리의 핑거가 컨펌드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컵의 핸들의 모양에 잘 순응한대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접촉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잡는다의 얘기를 하고 힘을 조절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딱히 단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파이널 그래스 마지막 잡기까지 하고 싶은 말은 시야가 메인 소스야. 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소스래. 그래서 얼마나 무거울지 어떤 궤도로 들어야 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하는 느낌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절이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를 일치시키는데 소재가 다 뭡니까? 컵을 갖다가 드는 거 아니야. 그게 소재를 일치시킬 게 없어 사실은요. 그러면 제시문을 다시 읽으시고 이게 단서가 있거나 순서상 어떤 순서에 맞거나 아니면 내용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봐봐. 따져보자고요.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얘는
컵을 하긴 했어. 다른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 뻗기 시작하고요. 어떤 궤도로 갈지를 정하는 거야. 됐습니까? 뻗기 시작하고 어떤 궤도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보겠지만 뻗기 시작하고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다. 상황을 주죠. 이게 뻗어서 올릴 거야. 무엇을? 모닝컵. 그걸 올릴 거야. 그러니까 핑거가 curl around the hand. 잠깐만요. 여기는 뭐 한 거야? 핸들을 잡은 거죠. 그리고 힘을 발생시키죠. 다시. 잡았어. 힘이 발생해서 들어 올릴 거야. 잡은 후야, 잡기 전이야. 뻗기 시작하고, 잡았다 아니야? reach out, 뻗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렇게 궤도를 정할지, 궤도를 할지를 정한다. 잡기 전이죠. 그러니까 순서상 얘 앞에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컵 얘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잡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소재를 보니까 굳이 소재를 따지면 컵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잡은 후에 힘의 작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서상 잡기 전이 뻗는 것까지가 제시문이고 잡은 후가 2번 뒤니까 2번의 순서가 정확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자,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우리가 같은 결을 맞출 거고요. 아, 독해인 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겠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구문과 어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느끼시고요. 빠지지 마시고 매주 최선을 다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